2008년 미국 하버드대에서는 비타민 D를 영양제의 형태로 매일 복용하라고 공식 권유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우유에 법적으로 비타민 D를 첨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웰빙 100세 시대 시사 걷자 자격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엽선생의 웰빙 생활 건강 TV입니다. 이 영상은 세계 유수의 양심적인 의사들의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소금은 생명의 시작이고 걷기는 행복의 원천이라 라는 건강보고서를 펴낸 저자가 참된 건강은 우리 몸속 100명의 의사 즉 NK세포를 활용한 면역력 증강에 있음을 많은 이웃과 나누고자 하는 사회공헌 방송입니다.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날마다 업로드되는 건강정보로 구독자님의 삶은 늘 지혜와 건강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오른쪽 빨간색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그리고 왼쪽의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웰빙 100세 시대 건강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제 영상 시청과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오늘은 비타민 D에 대한 10가지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비타민 가운데 왜 하필 비타민 D를 매일 섭취하라고 권유할까요? 비타민 D의 진실을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비타민이라는 것입니다. 비타민 C가 아닙니다. 저는 모든 비타민 가운데 비타민 D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유독 비타민 D만 따로 권유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알다시피 비타민은 발견 순서대로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비타민 D는 가장 늦게 발견됐을 뿐입니다. D 학점을 떠올려 시시한 비타민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비타민 D는 몸에서 발생하는 합성되는 유일한 비타민입니다. 알다시피 비타민 A, B, C 등 대부분은 합성되지 않아 식품을 통해 섭취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피부에서 합성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역설적이지만 비타민 D가 워낙 중요해서입니다.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될 때 혹은 조물주가 인간을 창조할 때 다른 비타민은 몰라도 비타민 D는 인간의 생존과 건강에 워낙 중요하니까 몸에서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유전자 안에 씨앗을 심어준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비타민 D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타민 D의 효능에 관한 연구 결과가 외신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면역력을 높이고 암을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도와 뼈에 좋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면역력 향상입니다. 백혈구는 비타민 D의 도움으로 염증 물질을 억제하고 바이러스와 세균을 죽이는 면역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아이들이 피부가 햇볕에 까맣게 타면 그의 겨울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과거 어르신들의 말씀도 비타민 D 때문으로 설명합니다. 실제 비타민 D가 감기나 독감 등 감염 질환에 도움을 준다는 논문들이 많습니다. 비타민 D는 항상 비타민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암이 생길 확률, 즉 발생률은 물론 암으로 사망할 확률, 즉 사망률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장암과 유방암, 전립선암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장암 발생률이 전 세계 1위이고 서구와 달리 30대 젊은 여성에게 유방암이 많은 이유는 비타민 D 부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4년 하버드대 연구에서 비타민 D 영양제를 매일 2년에서 7년간 복용한 경우 암 사망률을 12%나
줄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망률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사망률을 떨어뜨린다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의 유일한 비타민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2007년 6만여 명이 참여한 18개 무작위 임상연구의 메타 분석에서 5년 동안 매일 비타민 D 영양제를 복용한 결과 사망률이 7% 줄었다고 합니다. 사망률은 가장 움직이기 힘든 보건 지표입니다. 약이 아닌 비타민 D가 사망률을 떨어뜨렸다는 것은 비타민 D가 우리 건강을 강력하게 끌어올린다는 중요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가장 부족한 영양소라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비타민 D는 현재 한국인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입니다. 과거엔 칼슘이 가장 부족한 영양소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혈액을 통해 비타민 D 농도를 측정하는 기술이 보급되면서 지금은 비타민 D가 가장 부족한 영양소로 밝혀졌습니다. 각종 조사 결과 우리나라 인구의 90%가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2005년 전 세계 18개 나라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꼴찌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차도를 둘러쓰고 생활하는 중동지역 여성보다 우리나라 여성의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낮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혈중 농도 2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동네 의원 어디에 가도 비타민 D 혈액 검사가 가능합니다. 기준은 20mgml입니다. 최소한 2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 모범생을 의미하는 수 판정을 받으려면 최근 기준치가 상향 조정되어 50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혈중 농도 20에서 40은 정상이지만 미라고 할 것이고 40에 60은 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어 70 이상이 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햇볕은 곤란하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결핍증을 예방할 정도의 비타민 D 합성을 위해서는 맑은 날 얼굴과 팔을 최소 30분 이상 노출해야 합니다. 그나마 유리를 통과한 햇빛은 소용이 없습니다. 비타민 D를 만드는 자외선 베타는 유리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햇볕은 잡티와 주름은 물론 피부암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햇빛은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비타민 D만을 위해 햇빛을 장시간 피부를 노출하는 것은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동물의 내장에 가장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D는 버섯에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단위 그램당 비타민 D가 가장 많은 식품은 동물의 간 등 내장입니다. 무엇보다 버섯보다 무려 20배나 많은 비타민 D가 들어있습니다. 원시인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맨발로 햇볕을 피부에 노출시키고 짐승이나 생선을 잡아 내장을 통째로 먹었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는 영양제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원시인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햇볕으로 피부를 태우거나 먹기 싫은 동물의 내장을 억지로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는 영양제로 먹는데 편리합니다. 생긴 것은 알약이지만 내용물은 버섯 등 식품 속의 비타민 D와 같습니다. 비타민 D 영양제 복용은 자연으로 거스르는 행위가 아니라 과학기술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다행히 합성이 쉬워 대부분 한 달치가 1만원 이하입니다. 매월 2000IU 정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혈중 농도 수치 1mgml는 올리기 위해 100IU가 필요합니다.
2000IU면 20 정도 수치를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9번째는 부작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D가 지용성이므로 몸에 축적되는 등 부작용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비타민 D는 본질에서 약이 아닌 식품입니다. 부작용은 약물에 해당하는 용어입니다. 밥을 많이 먹으면 체합니다. 그러나 밥에 부작용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밥이 아니라 많이 먹는 것입니다. 비타민 D도 하루 1000IU 보통 10알 정도씩 과량 복용하지 않는다면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줄 목적으로 용량을 지키며 복용하는 영양제는 비타민 D를 비롯해 비타민 영양제에서도 부작용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10번째, 오메가3와 함께 먹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영양제도 궁합이 있습니다. 비타민 D와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기름이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이므로 오메가3와 잘 녹아 가장 안정적인 형태로 위장해서 흡수가 됩니다. 가능하면 비타민 D 영양제는 오메가3 영양제와 함께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비타민 D에 대한 10가지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삶에 쫓겨 방치하다시피 한 몸, 병이 와서 소문난 병원이란 유명한 의사가 내 병을 고쳐줄 것이라며 방황하지 말고 미리 내 몸 안에 100명의 의사를 활용한 자연치유력으로 천하보다 소중한 내 생명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부모, 형제나 친구, 심지어 의사 등 그 누구도 대신 아파주거나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전문이라는 라이센스의 소금 제한론에 속지 말고 저 넓은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가 3%의 소금과 파도 때문이듯이 질 좋은 섬 섭취와 걷기 운동으로 면역력을 높여 구독자님의 삶은 늘 건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더욱 멋지고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웰빙 100세 시대 시사걷자 자격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더불어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엽선생의 생활건강TV였습니다. 많은 시청과 이웃에게 권하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